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토종달래 좋아하세요? 오늘은 이 작고 귀여운 과일이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엄청나게 달콤해질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평범한 과일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,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. 아, 진짜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딱 한 입 먹었을 때, 이게 무슨 맛이지? 싶을 때 있잖아요. 밍밍하거나 아니면 시기만 해서 실망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실망감을 와, 진짜 달다 하는 감탄으로 바꾸는 그런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토종다래입니다. 요 작고 귀여운 녀석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단맛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럼 전문가들은 대체 어떻게 매번 실패 없이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걸까요? 그분들이 따르는 과학적인 원칙들,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비밀부터 한번 볼까요? 근데 이건 듣고 나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비결이 뭐냐면 바로 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. 아니, 식물을 키우는데 뭘 더 줘야지 덜어내는 게 비결이라니 이상하죠? 근데 이게 진짜 달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. 심지어 이 덜어내기 원칙이요. 농업 전문가들이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꼽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래요. 이것만 제대로 해도 맛이 그냥 확 달라진다는데 그 핵심은 바로 열매의 개수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왼쪽에 있는 나무처럼 열매가 너무 주렁주렁 열리면 식물이 가진 에너지가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열매 하나하나에 돌아가는 몫이 적어서 밍밍한 맛밖에 안 나는 거죠. 하지만 열매 솎아내기,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적과라고 부르는 작업을 거치면 오른쪽처럼 딱 정예 멤버만 남게 됩니다. 그럼 식물은 남은 모든 영양분을 이 소수의 걸작들에게 몰빵하는 거죠. 식물 세계의 선택과 집중, 바로 이겁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하고 양이에요. 언제, 얼마나 솎아내느냐가 핵심인 거죠. 열매가 막 맺히고 나서 2주에서 3주 사이, 바로 이 골든타임 안에 전체 열매의 한 20에서 30% 정도를 과감하게 떼어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에요. 이 적을수록 좋다는 원칙은 비료 줄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. 특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거거든요.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잎만 무성해지고 과일은 물러지며 당도는 낮아진다. 딱이죠. 질소는 식물의 성장 촉진제 같은 거라서 막 잎이랑 줄기만 열심히 키우거든요. 식물 입장에서는 일단 몸집부터 키우는 게 생존에 유리하니까요.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열매를 달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쓸 에너지는 부족해지는 거죠. 자, 그럼 뭘 빼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뭘 더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? 다음은 과일을 위한 그야말로 완벽한 영양식단 레시피입니다. 최고의 과일을 만드는 데는 이 3명의 영양 전문가 삼총사가 필요합니다. 먼저 당분 이동을 책임지는 배달 전문가 칼륨, 그리고 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축가 칼슘, 마지막으로 성장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조율사 붕소. 이 셋이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줘야 해요. 칼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. 식물의 잎이 태양 에너지로 당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칼륨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설탕 제품을 과일이라는 창고까지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예요. 이 칼륨이 없으면 잎에서 아무리 당분을 많이 만들어도 과일로 전달이 안 되니까 말짱 꽝인 거죠. 칼슘의 역할은 이게 또 진짜 재밌어요. 그냥 과일을 단단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아삭 하고 씹히는 그 단단한 식감 있잖아요. 그 식감이 뇌에 이거 되게 달다 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식감이 맛을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거죠. 신기하죠? 자, 다음 비결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식물에게 약간의 사랑의 매를 드는 방법입니다. 일부러 살짝 힘든 환경을 만들어줘서 식물이 스스로 안 되겠다. 당분을 더 진하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마음먹게 만드는 거죠.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. 햇빛. 햇빛은 당을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원이니까요. 햇빛이 많을수록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당도,
팍팍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똑똑한 농부들은 수확하기 한두 달 전쯤에 쓸데없는 가지들을 싹둑싹둑 쳐내요. 그늘을 없애서 모든 열매 하나하나가 햇빛 샤워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요. 물 관리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. 처음에는 식물이 쑥쑥 자라야 하니까 물을 충분히 줘요. 그러다가 수확이 다가올 때쯤 물 주는 양을 살짝 줄여서 식물한테 가벼운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. 목마르다 싶게 만드는 거죠. 그러면 과일 속에 있던 수분이 좀 줄어들면서 그 안에 녹아있던 당분이 희석되지 않고 훨씬 더 진하고 쫀득하게 농축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. 자, 드디어 마지막 비밀입니다. 근데 이건 정말 놀라워요. 왜냐면 달콤함을 만드는 과정이 열매를 나무에서 딴 후에도 계속된다는 거거든요. 수확 후에 벌어지는 아주 신기한 마법이죠. 그 마법의 이름이 바로 후숙입니다. 들어보셨죠? 토종달에는 따자마자 먹는 것보다 며칠 그냥 뒀을 때 훨씬 맛있어져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후숙 기간 동안 혀를 톡 쏘던 신맛 성분은 점점 줄어들고 그 뒤에 숨어 있던 단맛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. 맛의 밸런스가 황금 비율로 재조정되는 거죠. 이거는 여러분도 집에서 바로 따라 해볼 수 있는 완전 꿀팁입니다. 다래를 사오시면 그냥 종이봉투에 넣어서 상온에 한 이틀, 4일 정도만 더 보세요. 근데 난 못 기다리겠다, 빨리 먹고 싶다 하시면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. 바로 사과나 바나나. 얘네들을 봉투에 같이 넣어주면 걔네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 때문에 후숙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하루 이틀이면 충분해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한 모든 비밀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? 이 표가 바로 최고의 단맛에 만드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보시면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, 영향력 매우 높음은 역시 열매 속한액이었죠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칼륨, 칼슘, 붕소 같은 핵심 영양소를 챙겨주고 반대로 질소는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거였고요. 햇빛과 물 관리는 이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중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집니다.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. 오늘 우리는 과학을 이용해서 과일 하나의 맛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근데 이건 사실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맛을 컨트롤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미래의 우리의 식탁은 어떤 모습일까요?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맛을 진짜 맛이라고 부르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